사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성공해요. 진짜요? 네, 무조건. 사업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네네. 사업하면. 직장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업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이분은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 그 유키존도 블락에서 예, 유재석이 픽한 남자로 많이 나오셨고요. 지금 MZ세대의 주식 투자 멘토로서 하고 계시는 더 퍼블릭 투자 운용사 대표이십니다. 김현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예,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이 방송을 2030 분들이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주식 투자로 아마 2020년도에 하셨던 분들은 돈을 다 벌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3월달 폭락 이후로 그냥 그 이후로 사신 분들 많이 샀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2022년도에 주식 계좌를 2020년도에 주식 계좌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막 헤맸다가 올해 이걸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하시는 20대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좀 답변드려 주시나요? 일단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예.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 제가 이제 주식이랑 사업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거를 공동해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정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주식도 하지만 사업가거든요. 그렇죠. 제 아이덴티티를 얘기해 보자면. 근데 사업가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성공해요. 진짜요? 네, 무조건. 사업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네네. 사업하면. 직장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업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아니, 부도도 날 수 있고 회사가 며칠 떨어져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죠? 사업을 하면 성공할 때까지 포기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성공해요. 재밌는 거 보면. 갑자기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이네. 제가 이건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저의 경험담을 얘기를 해보자면. 예, 좋습니다. 이제, 여의도에서 술 한잔 걸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보통 이제 택시 또는 대리기사 운전을 이용해가지고 집에 가게 되잖아요. 네, 뭐 아내를 부르거나 뭐 이렇게. 아니요, 제 아내는 이제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가는데 많이 먹었을 경우에. 평소에는 뭐 지하철 탈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중에 나는 그분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그냥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시는 기사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이 원래 아니다. 나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저도 몇 번 들었던 거야.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레파토리가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나는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냐면 낮에 정말 빡세게 일하고 있고 내가 채무가 있지만 이것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하냐면 옛날에 내가 뭐 사업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잘 나갔거든. 잘 나갔었죠, 옛날에.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걸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그때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하면서 정말 밤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희한테 막 설명을 해주세요. 진짜요? 네. 그런 분은 좀 못 봤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망하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꾸준히 또 하다 보면 이게 사업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성공한다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근데 직장 다닐 때 제 기억도 그렇지만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지 뭐 다른 거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의 매력에 빠지면 보통 그렇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주식 투자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보통 상장 주식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하는 이런 조그만 중소기업도 이럴 텐데 대기업 만들고 상장까지 시킨 기업의 창업가나 기업가들은 얼마나 그게 하고 싶고 열심히 하시겠어요. 그렇겠죠. 꾸준히 계속 해나갈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동반해서 가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1년 잘 됐으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2020년에 돈 왕창 넣고 그렇죠. 1년 또 안 됐다고 돈 확 빼고 또는 2022년에 내년엔 잘 되겠지 하고 기다려볼까 하다가 또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다? 보통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히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공이 있고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 사공이 배를 저어가는데 잘 될 때도 있고 뒤로도 갔다가 파도도 만났다가 순풍도 달았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역경이 항상 똑같이 있게 마련이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그렇게 좋았던 것은 2020년 2월에 코로나로
주가가 갑자기 반토막씩 났기 때문에. 완전, 예. 그랬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또 2020년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2021년에 또 떨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당연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계속 임해야 되고 네. 포기를 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 정말 돈 많이 벌었을 때 나 이제 주식으로 돈 이렇게 벌었으니까 그만할래. 그때 포기하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때는 포기 안 하게 됩니다. 한번 이 수익의 맛을 또 보고 나면 그렇죠. 맞네. 이게 2021, 22 또 안 좋았었는데 22년 하반기에 좋아졌었네. 그럼 24년, 25년에 또 안 좋아도 또 기다려서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MZ세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때 번 것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듯이 지금 돈을 뭘 사도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장세가 여러분들이 못해서도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꾸준히 앞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 주식 계좌 열어두시고 돈을 또 오히려 지금 기분이 안 좋고 돈을 네. 잃었을 것 같을 때 조금씩 넣어보시면 또 다음 사이클 때 아마 맞아 김현준 빠숑 이렇게 얘기했었지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생각나실 겁니다.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 결국은 지금 뭐 계속 돈을 넣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단 계좌를 열어두고 언제든지 들어갈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은 분명히 기회는 생길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네. 살 종목들이 좀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네.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요. 네. 근데 뭐 아주 뭐 보는 것마다 좋다. 또는 너무너무 싸가지고 발에 채이는 게 좋은 주식이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냐면 코로나 시국까지 떨어졌어야 돼요. 그때 저희는 주식 사기에 바빴거든요. 네. 너무너무 좋은 기업들이 너무너무 좋은 가격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게 되게 큰 하락 또는 아주 긴 약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뭐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거밖에 안 떨어졌나요? 3,000부터 2,700이면 10%고 2,500이면 1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는 3,000부터 1,400까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장이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아주 큰 크래시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매번 경제 사이클마다 오는 하나의 약세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뭐 모든 주식이 다 좋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살 게 더 이상 없냐. 우리나라랑 전 세계 경제가 뭐 침체 국면에 빠져들 거니까 앞으로 안 되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건 방송에서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거 안 갖고 있구나 하면 돼요. 컴플라이언스에 걸려요. 그런 거. 예. 오늘도 여기까지 오는 한 10분 동안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뭐 나왔던 게 그 삼립식품, 포켓몬빵. 지금 포켓몬빵의 인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건 안 바뀌건 인플레이션이 있건 말건 삼립식품의 담당자들 그다음에 거기 공장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바쁘지만 아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들이 바쁘고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삼립식품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뭐 포켓몬빵을 재출시하기 전보다는 반드시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 기업의 가치가 커지고 작아지는 게 결국 주가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어느 국면에서나 주식을 찾을 수가 있고요. 제가 뭐 꼭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뭐 쉬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실제로는 반도체 투자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가 이 빠숑 형님 이제 사석에서 말씀드릴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듯이 저는 이 인간의 소비 습관 그리고 지갑을 어디다 여느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고요. 그렇죠. 뭐 핵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지폐가 막 소실되고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안에는 항상 투자할 기회가 있고요. 저희 회사도 어느 정도는 주가가 그래도 많이 떨어진 상황 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6개월 가량 예수금이라고 그러죠. 현금을 전체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면 한 30억에서 40억 가까이를 현금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을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다가
지금 이제 3월이죠. 4월 됐군요. 네. 2월, 3월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저희가 현금을 많이 소진해서 지금은 오히려 10억밖에 안 남았어요. 현금이. 10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90%를 그럼 좀 투자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시기 되니까 이제 주가가 뭐 이것저것 뭐 인플레이션이네, 금리 인상이네 하면서 질질 떨어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렇게 훅 떨어졌잖아요. 훅 떨어진 정도 되니까 우리는 살 게 너무 많이 보였던 거죠. 야, 오케이. 야, 갑자기 행복해진다, 막. 네. 예. 아직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이 안 끝난 게 그분들한테는 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뭔가 매크로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투자자한테는 현금이 남아있는 투자자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이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들었던 게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은 다 돈을 다른 나라들도 같이 네. 동반할까 할까 뺐는데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은 갑자기 PC를 킨대요. 그 HTS 네, 네. 바로 그냥 투자하려고. 맞아요. 오히려 혼납을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스마트해졌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 때 제가 너무 네. 놀랬던 게 뭐냐면 농담 삼아 얘기하는 줄 알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게 우크라이나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딱 이루어졌어요. 네. 그날 제가 이제 마포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있었는데 저는 그날 이제 술이 취했지만 밤에 네. 들어가서 네. 이 미국 주식을 사려고 미국 주식과 유럽 주식을 사려고 이제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네네. 얼마나 피곤한지 압니까? 그 당시에 이제 10시까지였어요. 네네. 이 거리두기가. 네네. 근데 미국장은 11시 반에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도착해서 10시 반에 도착해서 택시 타고 1시간 동안 술은 먹었는데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 네.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가지고 이제 주문을 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삼겹살 먹을 때 얘기했던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 지금 이렇게 화약 냄새가 나는 곳에는 돈이 있다고 앙드레 코스텔라니가 그랬으니까 그렇죠. 나도 지금 주식을 살래. 근데 나는 기왕 사는 거 러시아 주식을 사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물론 돈을 번다고 하면 전쟁이 확 끝난다고 하면 러시아 주식이 제일 많이 벌 수도 있겠지. 하지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제일 많이 버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잃지 않는 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2배가 날 수 있는 확률과 반토막 날 수 있는 확률이 똑같이 있으면 네네. 그 건에는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한 10% 수익 날 확률과 손실이 안 날 확률 이렇게 하면 기대값은 5%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돈은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농담 쪽으로 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있다가 정말 개인 투자자 우리나라 분들이 러시아 ETF를 엄청 사고 러시아 펀드를 사가지고 저도요. 상폐됐대요. 상폐가 됐어. 아니 이제 일단 러시아에서 거래 정지를 시켜버리니까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그 펀드 관리하는 운용회사들에서 ETF도 운용 중지시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물며 그 임플란트 하는 오사 있잖아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네, 그게 문제가 터졌을 때 펀드들이 그거를 4%에서 뭐 5% 이 정도 담고 있었대요. 많이 담아봐야. 근데 그 100 중에서 4, 5 담은 것만으로도 펀드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러시아 ETF는 보세요. 전액이 러시아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전쟁 날라고 하면은 총성이 울리는 곳에 돈을 넣어야 된대 라는 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고 실제로는 탐욕과 욕심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때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지. 날려도 되는 돈이 어디 있어요. 투자에는 그런 돈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초적인 것부터 좀 생각을 곱씹어 해보면 거기다가 돈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하는 거를 조금 더 완곡하게 들으시라고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봤습니다. 역시 큰 이 펀딩을 운영하시는 분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그런 네. 대비들은 좀 하셔야 된다. 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